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제 막 돌진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처음 육아라 많이 어렵고 지칠 때도 있네요. 여기에 남편이랑 이혼까지 하고 나니 속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자니 걱정하실까 염려스럽고,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어쩐지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어떻게 이 답답함을 풀어야 할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 소개로 이 채널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화내고 웃다 보니 어느덧 정이 들었는지 저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보네요. 어쩌면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에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구나 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불같은 사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 정년기에 서로 짝이 없던 찰나 부모님들 지인이 서로 중매를 서주셔서 맞선 비스무리하게 소개팅을 했고, 집안이나 조건 모두 비슷해서 빨리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6개월 정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 그냥 덜컥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하니 부딪히는 점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좀 순한 성격이라 맞춰주면서 살아왔는데 딱 한 가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바로 아이 관련 문제였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한 지 5년 차가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요즘 난임 겪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저랑 남편 모두 딱히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임신하기 힘들 만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5년이 다 되어가도록 임신이 되지 않으니 걱정이 됐어요. 물론 남편이랑 열렬히 사랑해서 서로를 닮은 아이를 꼭 낳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왜 사람이 가정을 꾸려서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 아빠도 몸에 좋은 약을 지어주시는 등 걱정하셨는데요. 처음 3년 동안은 그냥 배란기에 맞춰서 노력해보는 등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길래 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의학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3번째 시험관 시도 끝에 귀한 저희 아들을 얻게 됐는데, 시모가 자꾸만 2대 독자 손주의 육아에 끼어들어서 참견을 했고, 효자 남편은 제 편이 아닌 시모의 편을 자꾸 들면서 트러블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귀한 손주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 이해해보려 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니까 제 아들은 제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저히 방관하는 남편도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무속신앙과 민간요법을 아주 맹신하는 분이셨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고 어린 제 아들에게까지 접목을 하시니 솔직히 엄마된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제 친정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셨어도 정말 치를 떨며 하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막았을 텐데요.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임신이 잘 안 되니까 제가 타깃이었어요. 저한테 임신이 왜 안 되냐면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심지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한약 같은 걸 자꾸 지어오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좀 확실한 편이라서 누가 주는 음식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시모가 생각해서 지어준 거지만 한약이 몸에 잘 안 받는 체질이라면서 극구 사양을 했는데요. 몸에 좋은 거니까 꼭 먹으라면서 자기 보는 앞에서 다 먹을 때까지 안 갈 거라면서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솔직히 어이없었지만 진짜 안 먹으면 안 갈 것 같아서 억지로 먹었는데, 이후에도 한약 다 먹었는지 남편 통해서 감시하며 확인을 하지 않나, 싫다고 해도 자꾸 강요를 하니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잖아요. 이런 건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모가 자꾸 아들을 낳게 된 건 자기가 100일 동안 정성 들여 기도한 덕분이라며 자기 보고 감사해야 한다고 떵떵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에게 말하면
요즘에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냐면서 다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당황스럽기는 해도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시겠나 싶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친정엄마 아빠께 말씀드려도 사돈이 귀한 손주 얻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고 어른이니까 젊은 며느리인 네가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모 말은 한 귀로 흘리면서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도저히 제 기준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아기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답니다. 사실 저희끼리 생각했던 예쁜 이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태어난 사주랑도 맞춰서 지어야 한다기에 미뤄지게 됐었죠. 그런데 대뜸 시모가 2대 독자 손주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되고 건강해지는 이름이라면서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절대 안 쓰는 무슨 1950년대에나 쓸 법한 촌스러운 이름을 권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딱 듣기에 돌쇠, 먹쇠, 꺽쇠 같은 느낌이라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항상 조용하고 가정일에 무관심해 보이던 시부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나서지 말라며 시모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속으로 그나마 시부라도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정작 아기 아빠인 남편은 아무 말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에게 요즘 이런 이름은 안 쓴다면서 죄송한데 아이 이름은 저희가 지어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바락바락 화를 내는 게 아닙니까? 어머니, 죄송한데 이름이 요즘 태어난 아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알아봐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철학관 가서 알아서 지을게요.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이 이름 지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몇 날 며칠 정성 들여서 지은 거야. 애한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애들이 영악해서 조금만 놀릴 거리 있어도 왕따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뉴스 좀만 봐도 나와요, 어머니.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요. 이번만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글쎄 안 된다니까. 이 이름으로 해야 우리 귀한 손주가 잘 큰다고. 너는 어른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야말로 부탁 좀 하자. 이번에는 내 말 들어야 해. 막말로 우리 손주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아니, 자기 손주이기 이전에 제가 10달 동안 품어 배 아파 낳은 제 아들인데 이렇게 본인이 알아온 이름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되나요? 뭐 고작 이름 하나 가지고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해심 넓은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기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직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에게 무슨 이름을 잘못 지어서 아기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느니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박까지 일삼는 시모의 모습에 이번만큼은 진짜 저 고집을 확 꺾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내고 소리치는 시모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당황한 기색을 꾹 참고 태연하게 행동하며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저 혼자 그러면 안 먹힐 것 같아서 남편한테도 뭐라 말 좀 하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머리 아프다면서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인 시부에게 눈치를 줬는데 시부도 시모의 등살에 시달리게 생활화됐는지 똑같이 에이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제가 제 아들 엄마잖아요. 꿋꿋이 죄송하지만 저희끼리 알아서 짓겠다고 시모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분명히 말을 했죠. 우리 아들 이름은 우리가 지을 거니까 더 이상 시모한테 휘둘리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아기에게 맞는 이름 후보를 몇 가지 골라왔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했답니다. 그렇게 아이 보느라 바쁜 저 대신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었어요. 가는 길에도 한자 적힌 종이에 표시까지 해주면서
거듭 확인을 시켜줬죠. 시간이 흘러 당연히 저는 그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생각했고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아이 통장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잠시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아이 관련 등본과 서류를 뽑는데 제 아들 이름이 시모가 바득바득 우기던 그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순간 시모가 중간에서 수작을 부렸나 싶어 화가 치밀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보, 큰일 났어. 등본에 우리 아기 이름이 잘못 올라가 있는데? 당신 제대로 한 거 맞아? 이상해. 어머니가 중간에서 뭐 하셨나? 어머니가 하라던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 아, 그거 내가 한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머니가 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기 출생신고를 했다고? 아니 사실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기껏 생각해서 지어준 건데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렴 자기 손주인데 잘못되는 일을 하셨을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중간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랑 당신 부부잖아. 그리고 우리 아기 이름이고. 근데 이렇게 어머니 편에서 생각해서 다 처리해버리면 나는 뭐가 돼? 그렇게 깊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여보. 엄마가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오라고 그러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진짜 내가 이번만 엄마 말 들어주자.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우리 아들 평소에는 예쁜 이름으로 불러주고 나중에 정 아니면 개명하면 되잖아. 그러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남편의 헛소리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랑 부부인데 이렇게 시모에게 휘둘리면서 아내인 제 의견은 묵살해버리는 게 맞는 일인가요? 진짜 옆에 있었으면 확 깨물어버리고 싶을 만큼 얄미웠어요. 바로 전화 끊고 너무 화가 나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친정엄마도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출생신고를 마쳤으니 정정도 어렵고 개명해야 한다면서 시모가 보통이 아니니 조심하라고 혀를 내두르셨어요. 친정엄마도 지인 말만 듣고 결혼을 하라고 주선을 했는데 시모가 이렇게까지 고집불통인 줄은 미처 모르셨나 봐요. 심지어 제가 지금 남편 말고 이전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 반대를 해서 헤어지게 된 걸 미안했다고 사과까지 하셨어요.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냐고 애도 키우느라 지칠 텐데 이런 마음고생까지 하느냐면서 우시더라고요. 상황이 이쯤 되니 괜히 친정엄마한테 걱정만 안겨드리는 것 같고 저도 죄송한 마음이 생겨서 괜찮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저의 화나고 속상한 마음은 숨기고 괜찮아, 꼭 개명시킬게, 어쩔 수 없지 이랬네요. 오히려 제가 친정엄마 안심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집불통 시모와 그런 시모에게 꼼짝 못하는 남편, 그리고 제 결혼 생활이 힘들면 그걸 본인 탓이라고 미안해하는 친정엄마와의 관계에 갇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마음을 추스리고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빠져 살았어요. 출산 직후에는 매일 반복되는 밤수유와 정신없는 육아에 지쳐 살짝 산후 우울증이 오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적응을 했는지 아기가 너무 이뻐서 힘듦이 사르르 녹게 되더라고요. 아마 아기 키워주신 주부님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매일 추레한 모습으로 일어나 아이와 동고동락하면서 24시간을 지내다 보면 하루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저는 아기를 낳아도 제 생활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돌 이전까지는 아기 위주로 사라지더라고요. 바깥바람이라도 좀 쐬려고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이라도 다녀오면 녹초가 돼서 쉬고 싶지만 젖병 씻으랴, 집안일 하랴, 이유식 만들랴. 정말 몸이 하나인 게 아쉬울 지경이던 거 있죠? 물론 나중에는
젖병도 물량공세로 여러 개 돌려쓰고 이유식도 시판을 사서 먹이고 나름 편한 방법을 찾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초보맘인 터라 처음 하는 출산과 육아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좀 도와주기라도 했다면 좋았겠지만 야근이 많은 특성상 제가 무조건 독방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기가 예뻐서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시모의 영상통화는 참기 힘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귀하게 얻은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고 애틋하겠어요. 저희 친정엄마 아빠도 영상통화하는 재미에 빠졌다면서 웃으시니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아기 낳기에 잘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너무 중간이 없는 겁니다. 하루에도 4-5번씩 영통을 걸어오고 혹여나 제가 아기 낮잠을 재우거나 이유식을 먹인다고 못 받으면 무슨 일 있냐고 뭐 하냐고 꼬치꼬치 답할 때까지 캐묻는데 진짜 혼자 아기랑 씨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닥달을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좋으면 이러실까 싶어 꾹 참았습니다. 영통 오면 오는 대로 받아주고 혹여나 아기 자느라 못 받는 상황이면 아기 재우고 나서 깨면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다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제가 너무 시모에게 다 맞춰주고 살았던 걸까요? 눈치 없는 시모가 점점 제 육아에 입을 대고 간섭을 하는 겁니다. 애미야, 애 운다. 울기 전에 밥 줘라. 자꾸 울어서 주는 버릇하면 애 성격 나빠진다고 몇 번을 말하니? 아, 어머니, 방금 보충 분유 먹여서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이유식 2번 먹이는 때라서 나중에 저녁으로 먹이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이렇게 이가 났는데 왜 아직 분유를 줘? 밥 주면 된다. 예, 애 이리 줘봐라. 내가 죽 만들어서 먹일게. 그리고 애가 왜 이렇게 말랐니? 이제 보니까 밥 안 주고 아직 이렇게 분유 줘서 살이 안 찌는 거 아니야? 아이고, 엄마가 밥을 안 줘서 우리 아기 배고팠죠요. 어머니, 돌되기 전까지는 하루에 500ml 정도는 우유 먹여야 해요. 요즘 육아서에 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예전이랑 달라요, 어머니. 그리고 얘는 많이 먹이면 토해서 제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안 키워봤니? 셋이나 키웠어. 다 똑같은 아기인데. 옛날이랑 다르기는 뭐가 달라? 요즘 애들은 다 글로만 육아를 배워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좀 예민한 편이라 통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밤에 너무 힘들어서 수면 교육을 해야겠다 결심했거든요. 수면 교육을 해두면 아기가 적응을 해서 혼자서도 잘 자고 오히려 통잠을 푹 잔다는 말이 많아서 꼭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아기 방에 따로 분리수면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시모가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아니 얘, 애를 왜 이렇게 다른 방에 재우는 거야? 너희가 데리고 자야지. 잠자다 깨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어머니, 지금 애기 너무 잘 자요. 원래 저희랑 붙어 잘 때는 애가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깨고 그랬는데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더 편하게 오래 통잠 자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누가 그렇게 매정하게 애를 키운다니? 나는 안 그랬다. 자고로 애는 엄마 품속에서 체온을 느끼면서 자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는 거야. 너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나. 무슨 큰일이요? 요즘 엄마들은 다 이렇게 키워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애기들은 다 똑같다. 엄마 품 찾고 그러면서 크는 거지. 팽한 방에 혼자 두고 이게 아동학대지 뭐가 아동학대니? 아유, 불쌍한 우리 손주. 아니, 엄마고 주 양육자인 제 육아관에 이렇게 입을 대는데 제가 너무 짜증이 나고 열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아기를 키워보려고 노력 중인데 칭찬하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학대 운운하면서 저를 나쁜 엄마로 몰아가는데 진짜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나고 같이 있기 싫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길래 이때다 싶었어요. 어머니, 그럼 아기 좀 봐주세요. 어머니 아기 잘 보시고 셋이나 잘 키워내셨으니까 손주 좀 봐주시라고요. 저 애 키우느라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느라고 친구도 못 만났는데 오늘 친구 좀 만나고 들어올게요. 갑자기? 나 약속 있어. 가긴 어딜 가. 당신은 맨날 일한다고 육아는 나몰라라 하고 친구도 자주 만나는데 나도 힐링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가 아기 잘 보시니까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나갔다 오너라. 내가 봐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나 속이 넓고 깊은 시어머니다.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손주, 할미가 밥 주고 재워주고 다 해줄게요. 걱정 말아요. 엄마는 이런 거 안 해주지? 어휴, 불쌍한 내 새끼. 들었지? 당신 약속 깨고 어머니랑 같이 아기나 잘 봐. 다녀올게. 그 길로 바로 옷만 갈아입고 가방 들고 집을 나왔어요. 사실 약속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출산하고 육아하느라 평일 저녁에 마음 편하게 불러낼 친구 하나 없어진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저녁 시간에 자유를 얻어서 집 앞 공원도 걷고 카페에 들어가서 한가롭게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이게 바로 자유부인의 여유구나 싶어 기분이 좋아졌어요. 진작 이렇게 맡기고 나와서 놀 걸 내가 괜히 혼자 다 하려고 했나? 이제 좀 내려놓고 살자 라는 생각도 했고요. 얄미운 말만 골라 하는 시모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주를 좋아하고 잘 봐주신다고 하니까 나와서 놀 시간도 생기고 좋은 점도 있네? 긍정적인 생각도 했죠. 그런데 저도 참 우스운 게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아기랑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아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았는데 괜히 폰을 뒤적여서 신생아 시절 옛날 사진을 보고 아유 귀여워 진짜 많이 컸네. 혼자 이렇게 주접을 떠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 없이 남편이랑 시모가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우리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한창 아기랑 씨름하고 있을 거라고 여겼던 제 생각과는 달리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나가고 아기는 시모에게 덜렁 맡겨두고 그대로 친구를 만나러 팽 나가버린 거였어요. 진짜 이게 아빠 맞나? 뺀질한 남편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혼자 있을 시모와 아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할머니라고 해도 낯가림을 시작하는 아기가 울지는 않을까, 엄마 없는 걸 알고 불안해하지는 않을까 바보처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2시간도 안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창 아기 보느라 정신없이 바쁠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안 보이고 아기 혼자 놀이매트 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어디 갔지 싶어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는데 안 보여서 가셨나 싶었는데 아기 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문을 열었는데 글쎄 시모가 아기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고 낑낑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너는 인기척도 없이 들어오니? 뭐 이렇게 빨리 왔어? 친구 만난다더니. 아, 약속이 깨져서 그냥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애기 매트리스는 왜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손에 그건 뭐예요? 시모 손을 자세히 보니 종이 몇 장이 팔랑팔랑 대고 있더라고요. A4 용지도 아니고 한지처럼 얇은 종이에 붉은 글귀들이 가득해서 살펴보니까 다름 아닌 부적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느꼈는지 시모가 당황하면서 재빨리 매트리스 밑에 부적을 끼워두고 침대를 돌려놓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바로 매트리스 까서 부적을 챙겼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라. 애기는? 애기 봐야지 너는. 아니 어머니, 별거 아닌 게 아니라요. 이런 걸 왜 애기 매트리스에 붙여요? 어디에 쓰는 건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아유,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그냥 무탈하고 건강하게 밤잠 잘 자고 좋은 꿈 꾸라고 내가 빌어서 누가 써준 거야. 다 좋은 의미지. 내가 이상한 거 우리 손주 머리맡에 붙이겠니? 너는 그냥
내가 하는 건 다 도끼 눈을 뜨고 보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믿어요. 특히나 어른도 아니고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 쓰는 물건에 이렇게 몰래 붙여두는 거 오히려 찝찝하다고요.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너는 말을 해도 참 섭섭하게 한다. 나 우리 손주 할미야. 하나밖에 없는 2대 독자 잘 크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너는 정작 어미가 돼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잠도 잘 안 챙겨 재우는데 내가 이런 거라도 신경을 써야지. 우리 2대 독자 너 때문에 다치고 아프면 책임질 거야? 진짜 그놈의 책임.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치솟더라고요. 제가 엄마지 시모가 엄마인가요? 시모는 그냥 할머니답게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제가 하는 육아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켜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라서 진짜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세상 착한 며느리가 있을까요? 저도 남에게,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싫은 소리 못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의 차리는 순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 시모가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니까 더는 참고 지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모 보고 가시라고 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이혼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놀란 남편이 무슨 일이냐면서 급하게 들어왔어요. 여보,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나쁜 엄마야? 아기 밥 안 주고 잠도 잘 안 재우는 나쁜 엄마냐고. 맨날 밖으로 놀러 다니고 아기한테 관심 1도 없는 당신이 나쁜 아빠 아니고? 갑자기 또 왜 그래? 당신도 오늘 친구 잘 만나고 왔잖아. 우리 엄마가 아기 잘 봐줘서 잘 놀고 와서 왜 이래? 나 친구 안 만났어. 맨날 24시간 아기 보느라 만날 친구도 다 끊겼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아동학대 운운하면서 애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나 때문에 다치고 아프면 책임질 거니? 이거 봐. 이런 부적까지 붙이면서 내 탓이라고 간섭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고 넘어가야 해? 아, 난 또 뭐라고. 별것도 아닌데 당신 요즘 보면 너무 다크해. 산후우울증 뭐 그런 거야? 병원 끊어줄게. 좀 다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애 생각해서 이런 거 알아보고 당신한테 조언도 해주는 거지. 사람 성의 무시하지 좀 마. 정말 지긋지긋하게 시모 편을 드는 남편이었어요.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그렇게 많이 싸운다던데 저는 사실 육아하는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입 육아하고 저를 나쁜 엄마로 몰아가는 이 시모와 남편 때문에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제가 예민하고 산후우울증 때문에 그런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나 멀쩡하고 정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욱하고 화가 날 때는 시모 그리고 그 편을 드는 남편과 엮이는 일이 생길 때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도 너무 빡쳐서 시모가 연락 오면 절대 안 받고 무슨 일 있냐고 찾아와도 아예 대꾸를 안 했어요. 회피하는 게 답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기만 보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돌잔치 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양가의 첫 아기인지라 무슨 부잣집처럼 화려하게 잔치를 열어주지는 못해도 포토그래퍼를 부르고 조금 격식 있는 곳에서 가족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어요. 다행히 아기도 이날 컨디션이 좋아서 방실방실 많이 웃고 노래가 나오니 몸도 이리저리 흔들고 춤추며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저도 기분 좋고 다들 즐거워했죠. 돌잡이 때는 또 청진기를 잡아서 의사 될 거야 우리 아들 하면서 남들 다 아는 고슴도치맘의 면모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가 무르익을 쯤이었어요. 꼴 보기 싫은 남편이랑도 좋은 날이니 좋은 모습 보이자며 사이 좋은 부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님 복장을 한 남자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특이한 복장이라 뭐지? 우리 손님 맞나? 하고 의아해하는데 시모가 합장을 하며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시모 손님인가 보다 저런 사람도 안 해? 하고 말았는데 이 스님이 시모랑 속닥속닥거리더니
대뜸 저희 부부 아들에게 걸어오는 겁니다. 당황해서 쳐다만 보고 있으니 시모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인사해라. 강원도 산에서 유명한 땡땡 스님인데 내가 우리 손주 돌잔치 날이라고 어렵게 모셔왔어. 고마운 줄 알아라. 안녕하세요. 아들 내외 분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아주 똘똘하고 귀엽게 생겼네요. 복이 많은 얼굴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관상 잘 보기로 손에 꼽히는 분이다. 내가 우리 손주 사진 보여드리니 직접 관상 보고 기도까지 해주신다니 뭐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잔뜩 들뜬 시모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어요. 이제 고작 돌이 된 아기가 무슨 관상이 있나요? 풍문으로 듣는 이야기만 해도 아기 얼굴은 크면서 12번도 더 바뀐다고 흔히 말을 하잖아요. 제가 봐도 태어난 직후에는 남편을 많이 닮았었는데 돌이 가까워지고 얼굴 윤곽이 드러나면서부터는 제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이 생겨서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졸리면 울고 옹알이하는 아기를 두고 관상을 봐준다면서 기운이 좋니 나쁘니 입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주 싫은 티를 팍팍 냈더니 남편이 눈치채고 저를 따로 불러서 좋은 날인데 예의 없이 굴지 말라고 자기도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자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해되냐고 했더니 어쨌든 어머니가 불러서 좋은 날 와주신 손님이고 축하해주러 온 거니까 넘어가자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이해심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대한 건 무조건 수용하는데 저는 이런 효자랑 진짜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시모한테 관상 볼 필요 없다고 남들 보기에도 좀 이상하니까 밥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 손님인데 무시하는 거냐면서 갑자기 소리를 바락 지르더라고요. 그 바람에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친정엄마 아빠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도 놀라서 달려오게 됐습니다. 아니 사부인,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는데? 어머니,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세요? 아기 놀라잖아요. 그냥 저는 이런 게 다 싫다고요. 엄마인 제가 싫다는데 제발 강요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강요가 아니라, 아유, 사돈, 제가 이러고 삽니다. 며느리가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허구한 날 말대꾸에 제가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해요. 제가 아기 잘 되라고 스님 좀 모셔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시모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친정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제 팔을 잡고 좋은 날이니 그만하라고 말리시더라고요. 정말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대지 친정엄마도 말리지 내가 또 참자 싶어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스님이 제 속을 긁더라고요. 에헴, 이 집은 며느리 기 좀 누르고 사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집안에 복이 오는 거예요. 며느리분, 명심 좀 하세요. 그 순간 참고 참았던 화가 활화산처럼 터졌습니다. 친정엄마랑 아빠도 못 참으셨는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서 길길이 화를 내시고 저보고도 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시라고 스님을 쫓아내고 나서 엉망이 된 돌잔치를 수습한 후 집에 돌아와 짜증을 내서 스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시모가 했던 말을 조합해서 검색하니 한 암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 그곳에 있다가 사기를 쳐서 싸우고 나간 사람이라며 지금 안 그래도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서 피해를 입으셨냐고 어딨냐고 오히려 저를 캐묻는 겁니다. 대체 이런 사람이랑 시모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부적이며 기도며 다 해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아는 사람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을 잡아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안 말해주면 흥신소라도 고용하겠다고 하니 한숨을 푹 쉬면서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스님은 시모 내연남이었는데 그동안 남편을 꼬드겨서 뒤로 아기 계명이며 부적이며 기도하는 값으로
수백만 원씩 저 몰래 지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를 두고 바람피는 엄마와 내연남을 알면서도 이렇게 돈까지 줘가며 눈 감아줄 수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평생 가정에는 무관심하고 돈만 주는 아버지에게 질렸고 외로워하는 엄마가 불쌍해서 알면서도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이런 효자가 또 있을까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남편은 계속 시모에게 잡혀 살 것 같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시모의 내연남인 그 땡중에게요. 그래서 시모한테 단단히 일러두려고 따지러 갔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다시는 저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어머니 행복은 혼자 찾으세요. 한 번만 더 저희 아들 위한답시고 이상한 일에 이용하시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을지도 몰라요. 진심입니다. 네가 알긴 뭘 안다고 그래 버릇없이. 어디 함부로 그런 말을 해. 스님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것 봐. 네가 우리 집안 다 망치고 있잖아. 며느리 잘못 본 거야 내가. 아유. 집안 망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랑 그 땡중이죠. 땡중? 너 말 다 했니?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뿐이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 전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말을 해줘야겠다. 스님이 우리 손주 정도면 지금쯤 말도 하고 걸어야 하는데 발달이 늦는 게 다 네 덕이 부족해서 그렇대. 엄마가 이렇게 매사 부정적인데 좋은 기운이 들겠니? 그래도 나 봐서 촉 켜주신다니까 1,000만 원 이체시켜라. 아니 갓 돌지는 아기가 말하고 걷지 못한다고 발달이 느리다는 건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물론 빨리 말하고 걷는 아기도 있겠죠. 하지만 병원에서 영유아 검진을 받을 때마다 잘 자라고 있다고 아무 염려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땡중 말만 듣고 저에게 또 1,000만 원을 붙이라고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시무를 보니 이제라도 빨리 이 미친 집안과 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남편한테 상의하고 뭐고 바로 다이렉트로 시부에게 전화해서 집에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놀란 시부가 잔뜩 화가 나 있는 저와 시무를 보고 멈칫하다가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들어와 앉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아기는 어쩌고? 친정에 맡겼어요,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진짜 아버님 충격받으실까 참고 또 참으려고 했는데 더 참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 불륜하는 거 모르셨어요? 야, 미친년 아니야 이거? 내가 무슨 불륜을 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가 아주 며느리가 아니라 귀신을 들였구나. 아이고. 저에게 달려드는 시무를 한 팔로 제 앞에서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저한테 그런 괴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소파에 내동댕이 쳐진 시무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아니라고 제 말 듣지 말라면서 시부한테 매달려서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시부가 시무를 감싸기는커녕 가만 있으라면서 뿌리치는 겁니다. 그 땡중 말하는 거냐? 내가 왜 몰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아는 모양이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줄줄 새나가고 집에 수백 수천짜리 잡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내가 왜 그걸 몰라? 며느리 너까지 알 정도면 네 시무가 아주 대놓고 지랄을 했나 보구나. 아버님, 그걸 다 알면서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 땡중이 저랑 제 아들까지 싸잡아서 이용하고 돈 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아버님. 네 시무 증거 운운하는 거 봤지? 증거는 아주 차고 넘친다. 그것도 모르고 감히 손주 돌잔치까지 불러? 내가 여태껏 며느리한테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너까지 알게 된 이상 내가 더 참을 게 뭐 있겠냐?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 이왕 참은 거 조금만 더 참아요. 여보세요? 아들. 지금 네 와이프 우리 집 와서 아주 집안 다 망치고 있다. 빨리 좀 와서 쟤 좀 데려가.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좀 말려라.
여기서 제정신 아닌 건 니들 모자뿐이야. 이놈의 모자가 쌍으로 아주 나를 물먹였지. 오냐? 이놈들 오늘 끝을 보자. 너도 당장 집으로 뛰어와. 아버지 부름에 한달음에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시모는 덜덜 떨면서 울고 있지. 저는 기세등등하게 소파에 앉아있지. 시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노려보고 있지. 남편이 허옇게 질려서 무슨 일인가 눈치를 보더라고요. 정말 제가 시부에게 다 털어놓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듯 했습니다. 한창 눈치를 보던 남편은 이내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아버지 속인 건 아니었어요. 저도 엄마가 시켜서 모르는 척 몇 번 돈만 드린 건데 이렇게 길게 끄실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야,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뭘 내가 시키기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미쳤니? 너 착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세뇌를 시켰길래 얘가 이래? 조용히들 못해? 나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몇 번이나 참고 기회를 줬다. 며느리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일궈온 내 가정이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이번에는 시모도 울며 불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열받은 시부가 화를 내니 시모랑 남편 모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시부가 사업을 해서 읽어놓은 재산이 많은데 워낙 시모랑 아들이 씀씀이가 해프니 본인이 관리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조차 결혼 전에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지방에 땅이랑 빌딩이 있고 서울에 집이 있어서 일 안 해도 임대료로 먹고 살 정도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에 교통 요지에 있는 빌딩 한 군데에 저랑 남편을 데려가서 보여주시면서 이 건물은 너희 거라고 아기만 낳아 잘 살라고 그거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저도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시부가 생각보다 더 재력이 있었구나 놀랐었어요. 이렇게 시부를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리 큰일을 뒤에서 벌였는지 진짜 이해 불가능이었습니다. 용서? 나한테 빌 게 아니라 먼저 시집이라도 와서 이런 더러운 꼴 본 며느리한테 잘못을 빌어야지. 얘가 무슨 잘못이야? 둘 다 당장 사과해. 시부의 불호령에 남편이 먼저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정말 돈이 무섭긴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이제 엄마 편 안 들고 무조건 당신 편이야. 이제 와서 아버님, 이 사과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남편이랑 살기 싫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꼭 제가 데려갈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내 말리지 않으마. 험한 꼴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해주마. 또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이혼하는 건 네 마음이지만 걔는 우리 핏줄인데 왜 네가 데려간다는 거야? 조용히 해. 놀기 좋아하는 저놈이 애를 키울 거야? 아님 동네 창피하게 바람난 당신이 애를 키울 거야? 돈 주고 베이비시터 쓰면 되잖아. 돈이면 다 되는 거 몰라요? 무슨 돈?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 땡중한테도 민사소송 걸어서 아주 이 나라에서 얼굴 못 들고 살게 만들 거라고. 그리고 너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다. 내 전 재산 새아기한테 아기 키우라고 떼어주고 남는 건 다 고아원에 기부할 거니까 더 이상 콩고물 기대하지 마라. 가족의 인연은 여기까지니 그리들 알아. 그 말에 시모와 남편 모두 시부 바짓가랑이를 잡고 엉엉 울면서 추하게 매달리기 급급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재력과 시부는 절대 선처는 없다고 단호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혼 후 시부가 떼어준 빌딩 수익료로 위자료를 막대하게 챙겨 편하게 아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이혼 후 바로 개명 신청을 했고 베이비시터도 쓰고 있어요. 정말 돌이켜보면 효자 남편과 간섭 쩌는 시모 사이에서 더 있었다가는 찐으로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몸은 힘들지만 정신이 평화로우니까 살 것 같거든요. 듣자 하니 시부는 재산을 처분해서 동남아로 떠났고 시모는 땡중이 남은 재산까지 털고 도망가서 알거지로 피해자들이랑 땡중 찾으러 다니느라 바쁘다고 해요. 남편은 아들 양육비와 시모가 땡중 찾는 비용까지 대느라 돈이 부족해 대리운전까지 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그들처럼 진실을 숨기고 참고 살았다면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싶어요. 혹시 저처럼 이상한 모자 사이에서 답답해하는 분들 계시다면 참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아들과 함께 앞으로도 용기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꽃길이었거든요. 결혼 당시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회사를 운영하는 시아버지 혼자만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친딸처럼 잘 대해주셔서 시집살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가정에 충실했어요. 주변 지인들은 다들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했고 그래서인지 여기 사연들을 들으면 옛날 드라마나 이혼 관련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저에게도 여기에 소개할 만한 엄청난 일이 하나 터졌답니다.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시던 친정엄마가 사연 올려보면 재밌을 거라고 하셔서 용기 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직후 신혼집을 구할 때 혼자인 시아버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시지 않아서인지 건강하시지만 끼니를 제때 챙겨 드시지 않았거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함께 살며 시아버지 식사를 챙겼는데 결혼 후 나가서 살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합가할까 생각했지만 시아버지가 같이 살면 아무래도 싸우게 된다며 합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에 방문했어요. 시아버지는 굳이 피곤하게 매주 안 와도 된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우리가 가면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서 20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 덕에 결혼 후 경제적으로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어지간하면 시댁에 부르지 않던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 집에 와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지 싶어 남편과 시댁에 가보니 웬 중년 여성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사실 내가 예전부터 만나던 사람이야. 이제부터 나도 다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시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재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혼자 계신 시아버지가 걱정돼서 노인정 같은 곳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사귀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한다고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할 기회도 많았는데 그동안 전혀 내색을 안 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시아버지 무릎을 탁 쳤어요. 당신은 무슨 애들 의견을 물어요? 우리가 결혼하는데 얘들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혼인신고까지 다 한마당에. 그런가? 아무튼 이 사람 말대로 혼인신고까지 다 했고 이제 살림도 합치게 됐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아들인 제게 통보하는 건 아닌 듯한데 도대체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사실 너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만난 지 1년은 넘었다. 그동안 내가 노인정 가고 친구 만나러 갔다는 거 다 이 사람 보러 다닌 거였어. 한 번은 아들인 저한테라도 살짝 언지를 주시지 그러셨어요. 매주 집에 찾아왔는데 한 번은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말하려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너희들이 신경 쓰일 듯해서 일부러 말 안 했어. 그렇지. 우리가 이 나이에 아기를 가질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같이 늙겠다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우리가 한두 달 만난 것도 아니고 1년을 넘게 만났다. 서로 알 건 다 알 사이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나 잘 살아.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시던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검소하고 수수한 시아버지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목걸이에 반지, 팔찌, 귀걸이까지 액세서리가 한가득이었어요. 제가 볼 때 두 분은 외모부터 성격, 옷 입는 스타일까지 하나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과 단순한 연애도 아니고 살림까지 합치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남편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당황스럽네요. 아버지의 이런 결정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두 분이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니까 앞으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우리 아들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내가 이 사람과 늙은 나이에 싸워서 뭐 하겠니? 나는 평생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단다. 며느리 너도 축하해 주는 거지? 네, 사실 민재 씨처럼 저도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도 내심 아버지와 평생 함께할 분이 계셨으면 했는데 다행이다 싶어요. 뭐 아버지가 좋으시면 된 거죠. 축하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 내가 이제부터 시어머니네. 요새 고부 갈등이 심하다지만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한번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는 제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왠지 앞으로 힘든 날들이 펼쳐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날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동네에서 국밥집을 크게 하셔서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에는 국밥집에서 부모님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영업 준비를 하며 어제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뭐? 시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나이 들고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누군가 옆에 같이 있는 게 좋긴 하다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네. 엄마도 그렇지? 게다가 시어머니가 말이 엄청 직설적이야.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려운 사이인데 시어머니는 성격도 세신 분 같아서 너무 걱정돼. 여자한테는 시어머니가 생긴다는 게 부담이긴 하지. 우리 딸 걱정되네. 그래도 우리 딸은 워낙 야무지니까 잘할 거야.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 받으면 무조건 참지 말고 할 말은 다 하고 살아. 안 그러면 너 속병 난다. 알겠지? 참, 그럼 바깥 사돈한테 반찬들 안 가져다 드려도 되니? 시아버지가 엄마 반찬 좋아하셨는데 가져다 드려야 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더 가져다 드리지 뭐. 사실 친정엄마는 매주 수요일마다 시아버지한테 밑반찬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엄마 손맛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시아버지는 엄마에게 아주 고마워하시며 반찬을 맛있게 다 드셨습니다. 마침 이날은 수요일이라 여느 때처럼 저녁에 반찬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항상 시아버지 혼자 계시던 집에 시어머니가 나오니 정말 어색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원래 매주 수요일 저녁 때마다 시아버지한테 반찬을 가져다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집에 계시죠? 잠깐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들어올 필요 없다. 잠깐 앞에 슈퍼 가셨어? 참, 너희 엄마가 사거리에서 국밥집 한댔지?
네, 맞아요. 엄마가 직접 밑반찬을 다 만드셔서 항상 시아버지께도 드리곤 했어요. 그래? 반찬을 참 많이도 보냈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오늘 외식하려고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시아버지랑 외식이요? 그래, 외식. 뭘 그리 놀라니? 사실 시아버지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밖에서 절대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밥이 있는데 왜 굳이 나가서 돈을 쓰냐고 하시며 외식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가 밖에서 외식하신다니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가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특별한 날 아니면 외식을 하지 않았거든요. 밖에서 왜 굳이 돈 쓰냐면서요. 그랬던 아버지가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외식한다고 하시니 의외라서요. 너가 참 곰 같은 며느리였나 보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그래도 며느리가 알랑방귀 끼어가면서 외식하자고 해야지. 가족끼리 외식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서로 친분도 쌓이고 얼마나 좋아? 얘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여자가 여우짓을 해야 남자들이 지갑도 열리고 밖에도 나가기도 하는 거란다. 알겠니? 내가 인생 선배로서 네 시어미로서 앞으로 많이 가르쳐야겠다. 아무튼 이 반찬들은 네 시아버지한테 잘 전달해주마. 얼른 가봐. 시어머니는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외식하러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쫓아내듯이 보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와 굳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왔네요.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 중 하루는 시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에서 밥 먹을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게 되었는데 엄마가 해준 반찬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친구와 통화 중이어서 거실에 있던 시아버지에게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버님, 상 다 차렸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 보니까 엄마가 해준 반찬들이 있던데 왜 안 드시고 다 버렸어요? 아, 그거 한 입 먹어보니까 다 상했던데 맛이 이상해서 버렸다. 근데? 그 반찬들 수요일에 엄마가 만들자마자 가져온 거예요. 상할 리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대니? 음식이 좀 상했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지. 괜히 상한 음식 먹었다가 탈라면 병원비가 더 나와. 요새 병원비도 얼마나 비싼데 잔말 말고 밥이나 먹자. 가서 네 시어머니나 불러와. 항상 웃어주시고 한없이 친절하시던 시아버지가 정색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더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섭섭한 마음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부르러 방문을 놓고 했는데 듣지 못했는지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는 문이 열렸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안 싸더니 반찬을 보냈는데 그 싸구려 국밥집에서 어디 좋은 식재료 쓰겠니? 보나마나 그냥 떠리로 파는 거 아무거나 주워다가 대충 만들었겠지. 그런 거 잘못 먹으면 바로 탈나는 거 알지? 그래서 며느리가 주자마자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다 처박아 놨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일인데 왜 그렇게 사람 귀찮게 하는지 몰라. 요새 누가 그딴 음식 먹는다고. 시골집 개도 그딴 음식 안 먹겠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옥자야, 며느리 들어왔다. 나 끊는다. 야, 너는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막 들어와? 남의 집에서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니야?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 저 여러 번 노크했는데 어머니가 못 들으셔서 방문 연 거예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 뭐예요? 저희 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음식 먹어보지도 않고 버리신 거예요? 그래, 다 버렸다. 맛대가리 없는 국밥집에서 만들어 봤자지. 너네같이 싸구려 국밥집에서 좋은 식재료를 구할 수나 있었겠니? 저희 엄마 매일 새벽 시장 가셔서 좋은 식재료 구해다가 하나하나 손질해가며 정성껏 요리하세요.
음식 가지고 허튼 장난치시는 분 아니라고요. 웃기고 있네. 만약에 진짜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렇게 국밥이 싼 게 말이 되니? 너네 엄마는 무슨 땅 파서 장사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무튼 우리는 이제 반찬 가게에서 사 먹을 테니까 이딴 쓰레기 음식 안 줘도 된다. 쓰레기 음식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래, 말 다 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네 가게에서 가격을 낮추니까 우리 가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잖아.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닌데 말이야. 너네 가게 때문에 우리 가게 다 말아먹게 생겼어. 이건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야. 사실 시어머니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밥집 근처에서 비슷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 국밥집은 평일 점심시간은 물론 저녁시간까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거의 매일 꽉 차 있는데 시어머니 국밥집은 장사가 거의 안 되고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어머니 국밥집 장사 안 되는 게 왜 우리 엄마 탓이에요? 설마 우리 친정 가게가 잘 돼서 셈이라도 나셨어요? 그래서 반찬들도 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 내가 경쟁 가게 밑반찬을 왜 먹어야 하는데? 밖에서 간판만 봐도 짜증나는데 그 집에서 나온 음식을 내가 왜 먹어야 하냐고. 시어머니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부엌에 있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 너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할 망정 왜 그리 소란이냐? 너 원래 이런 아이였냐?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여보, 별일 아니에요. 세은이가 우회해서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밥이나 먹으러 가요. 아무래도 서로 살아온 세월이 다른데 크고 작은 오해나 말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당신은 어쩜 이리 속도 깊어. 며느리가 큰 소리를 냈는데 혼내지도 않고 말이야. 세은아, 이 사람 네 시어머니야. 잘 모셔야 한다고. 다시는 이렇게 큰 소리 나지 않게 해라. 한 번만 더 집에서 이런 소란 생기면 크게 혼낼 거야. 알겠지? 아버지, 왜 세은이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세은이한테 뭐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 안사람이? 그럴 리 없다. 저 사람이 얼마나 바르고 착한 사람인데 둘이 말다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세은이 잘못이지 내 안사람 잘못은 아니야. 재혼 전 시아버지는 항상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함부로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화를 내시는 현명한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재혼하더니 무조건 시어머니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 속상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어쨌든 이 난리 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친정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지금 집에 좀 와라. 네? 지금 저 친정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따로 할 말도 있고 줄 것도 있으니 빨리 와. 어머니, 그래도 제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막 나와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잖아. 손님도 없는데 왜 못 오니? 빨리 와라.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그냥 올 것이지 뭘 그리 말이 많아? 하도 오라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걸로 보아 지난 주말에 엄마 음식을 버리고 우리 가게를 안 좋게 이야기했던 걸 사과라도 하려나 싶었어요.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시아버지 남편이 다 있는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날 기분은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어른이고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니 오늘 잘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시댁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댁에 가니 시아버지는 친구 잠깐 만나러 갔고 시어머니 혼자 집에 있었어요. 며칠 만에 간 시댁은 뭔가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실에 못 보던 안마의자도 있었고 TV와 냉장고까지 다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처음 오는 사람처럼 뭘 그리 두리번거려? 잠깐 앉아봐라. 일단 이거 받아. 시어머니 앞에는 웬 한약 상자가 있었어요. 이게 웬 한약이에요? 저 한약 잘 못 먹는데. 생각해보니까 너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아직 아기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기 잘 들어서는 약 지어왔다. 아무리 요새 딩크족이라며 아기 없는 집이 많다지만 그래도 여자는 시집 왔으면 그 집의 대를 이어야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딸 말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가 오늘 부른 이유는 사과가 아니라 얼른 아기를 가지라는 독촉하려고 부른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나이가 40이 넘어 내일 모레면 50이지만 아직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싫은 건 아니고 젊을 때는 아기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원래 우리 부부는 아들, 딸 둘씩 낳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는 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자궁 내막에 암이 생겨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고 이제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저 사실은 몇 년 전에 자궁 드러냈어요. 그래서 아기 가지는 한약 필요 없어요. 뭐? 그럼 진작 말을 해야지. 이게 지금 얼마짜린데? 한약방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라도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제게 전화라도 하시던가요. 여자면 당연히 자궁이 있다고 생각했지. 이걸 나이 먹은 내가 먹을 수도 없고 이를 어쩐담? 그나저나 나는 손주 자식도 못 보겠구나. 내 친구들은 다들 손주재롱 보며 행복하게 살던데. 나는 그 소소한 행복조차도 느낄 수 없겠어. 시어머니 말에 속상하기도 하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게 어디 여자야? 겉껍데기만 여자면 뭐해? 우리 아들 진짜 불쌍하네. 어쩌다가 저런 무식한 곰 같은 걸 아내로 맞이해서 지 자식도 못 안아보고. 얼굴이라도 반반하면 같이 사는 재미라도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작은 말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어머니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여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궁을 드러냈으면 몸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나 시어머니란 사람은 제 몸 걱정은커녕 그저 자기 손주 못 본다고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 나 그냥 혼잣말했다. 혼잣말도 네 허락 받고 해야 하니? 겉껍데기요?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라고 자궁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저 누구보다 아기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몸이 이렇게 된 걸 어쩌라고요? 남의 집 대를 댕강 끊어먹은 년이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큰 소리야? 너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 집에 발도 못 붙이고 그대로 쫓겨났어. 칠거지약을 범했다고. 죄인 주제에 어디서 이렇게 당당해? 그동안 네 시아버지가 오냐오냐 해줬나 본데 나는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그러고 다니는 꼴 절대 못 본다.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죄인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고로 남자는 바깥 일을 잘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잘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법이다. 그 집안일에는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일도 포함되고. 그런데 너는 아기를 갖지 못하니 청소라도 잘해야 하지 않겠어? 밥을 처먹었으면 밥값은 제대로 해야지. 온 김에 집 청소나 하고 가라. 제가 왜 시댁 청소를 해야 하죠? 그리고 집은 때 빼고 강내서 아주 깨끗하게 잘 치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 씨 신경 하나도 안 쓰이게 집안일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요. 애도 못 낳는 년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며느리는 시댁도 청소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야. 잔말 말고 얼른 안방부터 청소해. 시어머니는 청소기를 건네며 안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얼결에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옷장이 열려 있었어요. 옷장에는 명품 옷에 가방, 그리고 새 명품 구두까지 있더라고요. 이걸 다 팔면 집 한 채 값은 나올 정도였죠. 야, 너 청소하라니까 왜 남의 옷장은 훔쳐보고 난리야? 그게 다 얼마짜린지 아니? 하나라도 없어지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손도 대지 마. 그때 외출한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어머, 여보 일찍 왔네요. 앙칼지던 시어머니 목소리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술톤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둘이 싸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려. 세은이 너는 왜 안방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냐? 여보, 내가 청소기 돌리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세은이 시켰어요. 며느리인데 좀 시켜도 되죠? 나이든 당신보다 젊은 며느리가 하는 게 더 낫긴 하지. 그런데 둘이 왜 싸웠어? 아버님 오셨어요. 싸운 건 아니고 안방 청소하다가 어머니 옷장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어머니 명품 옷이며 가방이 정말 많네요. 이거 다 엄청 비쌀 텐데. 너는 청소기 돌리다 말고 왜 안사람 옷장을 훔쳐봤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건 예의가 아니다. 다신 그러지 말아라.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저를 혼내자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주 고소해 죽겠다는 듯한 얄미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며느리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쟤도 여잔데 갖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뭐. 당신이 나한테 저 많은 명품을 다 사준 건데 얼마나 부럽겠어요. 네? 저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을 아버지가 직접 사주신 거라고요? 그럼 여자는 명품을 들고 다녀야 한다며 아버지가 다 사준 거란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명품 옷과 가방이 때에 따라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두 개면 되잖아요. 야, 네가 뭔데 내 남편이 사주는 걸 뭐라 해?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 입 못 닥쳐? 애도 못 낳는 년이 어디 시부모한테 함부로 입을 나불거려? 당신은 도대체 그동안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애도 못 낳는 년이 이렇게 당당해요? 어머니 사치 부리는 거랑 저 아기 못 갖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치가 아니면 뭔데요? 뭐? 너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내 남편이 나한테 사주는 걸 뭐라 해? 시어머니는 발끈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왜 머리채를 잡아요? 이 손 놓으세요. 시아버지는 이 상황을 보고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밀쳐내서 겨우 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었네요. 며느리야, 방금 네가 한 말은 선 넘었다. 필요해서 산 건데 사친에 과하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다시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선 넘는 언행은 하지 말아라. 이걸 사준 나도 기분이 좋지 않구나. 시아버지는 철저히 시어머니 편이었고 더는 그런 시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청소기를 집어 던졌어요. 두 분의 사랑이 아주 뜨거워서 여기 못 있겠네요. 청소고 나발이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 머리채 잡은 거 다 고소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가니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폭탄 맞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랑 머리는 왜 그래? 놀란 남편에게 시댁에서 있던 일을 다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당장 시댁에 쫓아가려고 했으나 또다시 그 집에 가서 싸울 기운이 없어서 그냥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시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원래 저는 시아버지와 종종 통화했는데 전화조차도 없는 걸 보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혼자 살 때 월 50만 원도 안 쓰는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거든요. 냉장고 TV를 한 번 구매하면
최소 10년은 썼고 중간에 고장나도 어떻게든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옷에 구멍나도 바느질을 해서 최소 5년은 입었고 양말 한 짝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시어머니와 결혼한 후로 명품 옷과 가방을 사고 가전제품도 최신형으로 다 바꿨잖아요. 이게 다 뭐겠습니까? 보나마나 시어머니한테 휘둘린 거겠죠. 솔직히 이러다가 나중에 뭔 일이 날 것 같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치라는 단어 썼다가 머리채 제대로 뜯기고 왔는데 더 관여했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친정 가게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 국밥집이 있었거든요. 오다 가며 가게 안을 슬쩍 쳐다봤는데 한 번도 시어머니가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가게에 자주 없더라고요. 장사는 전부 직원한테 맡겨둔 상태였고요. 하루는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길래 얼른 가서 요새 사장님 잘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사장님이요? 우리 사장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세요. 사실 시어머니는 평일에 매일 출근한다며 자기도 참 바쁜 사람이라고 생색낸 적이 있었거든요. 매일 출근하면서 가게는 내팽겨두고 어딜 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하루 날 잡아서 시어머니를 미행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출근하듯 집을 나와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관에서 아이쇼핑을 하다가 점심 먹을 쯤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팔짱을 끼는 걸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사진 찍어두고 친정 가게에 출근해 친정엄마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사진을 가만히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남자가 너네 시어머니랑 같이 있었다고? 응. 팔짱까지 끼는 거 보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게 확실해. 세상에, 얘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얘 옛날에 사기죄로 감방도 다녀왔다던데. 아무래도 너네 시어머니 이상하다. 한번 잘 알아봐. 아, 길 건너에 흥신소 있던데 거기에 의뢰해보던가.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뭔가 잘못 걸린 것 같아서 걱정된다. 저는 당장 흥신소로 가서 그날 시어머니를 의뢰했어요. 예상에도 없던 큰돈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를 위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라는 분 연세도 있으신데 아주 대단하시네. 무려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불륜을 저지르고 계셨어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는데 참 건강하시네. 아무튼 지금 사진 보낼 테니까 한번 봐봐요. 사진을 보니 그때 백화점에서 팔짱 끼던 사기꾼 남자 말고도 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평생 착실하게 돈만 모으며 살아온 시아버지를 꿰어서 시아버지에게도 명품을 차곡차곡 받아낸 것이죠.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만행들이 수많은 사진 속에 담겨 있었죠. 이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너네 시아버지 생신 아니냐? 네가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일상 차려야 하지 않겠어? 네, 그래야죠. 그날 시아버지 생일상 차리러 갈게요. 그럼 애도 못 낳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그날 늦지 않게 와라. 나 우리 집 어지럽혀지는 거 싫으니까 음식은 니네 집에서 만들어 와. 속으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던 함께 모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 말이에요. 시아버지 생신날 미역국에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잡채와 갈비찜을 만들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뭐야, 음식 이거밖에 안 해왔어? 명색이 시아버지 생일인데 저는 기본으로 했어야지. 아버지 전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세은이 말이 맞아. 저는 기름져서 싫다. 그냥 상이나 얼른 차려. 그동안 시어머니 말만 지지해주던 시아버지가 제 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 손목에 꽤 비싸 보이는 시계가 있었어요. 어머, 어머니, 그 시계 너무 예쁘네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누가 사준 거예요? 이거? 당연히 네 시아버지가 사줬지.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왜 내 뺨을 때려? 뭐? 내가 이 시계를 사줘? 난 너한테 시계는 사준 적이 없는데 이 시계는 어떤 놈이 사줬어? 어떤 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년이 사람 한 명 바보 만드니까 아주 재밌었냐? 아이고, 내 팔자야. TV에서나 보던 꽃뱀한테 걸려들 줄이야. 네가 쓴 돈 전부 다 받아낼 거야. 네가 사람 아주 잘못 봤어. 시아버지는 심오한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댁에 오기 전 시아버지에게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모두 다 보내놓고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이미 다 말해놨고요.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니라고 발뺌을 했어요. 꽃뱀? 내가 왜 꽃뱀이야? 당신 노망 났어? 어머니, 이래도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보다 못한 저는 시어머니한테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모조리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보더니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털썩 주저앉아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그냥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러면 나 진짜 허튼 짓 안 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요. 이 나이에 이혼당하면 나 어떻게 살아요? 누가 날 데려가줘요? 진심으로 믿고 여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뒤통수 맞은 시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상에 있던 생일 케이크를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에 내리꽂았습니다. 닥치고 그놈들 누구야? 그 새끼들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만났어요. 아니 훤칠하게 생긴 사람이 누나라면서 쫓아오니까 나도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뭐? 그럼 이놈한테 가서 살면 되지. 왜 나한테 빌붙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사다 준 명품들 하나씩 팔아서 돈 주고 그랬어요. 아유,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돈으로 엉뚱한 놈 먹여 살렸네. 드라마에서나 보던 머저리 호구 같은 등신이 바로 나였어. 그럼 이놈은? 이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많다고 해서 몇 번 만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남자 꽃뱀이었어. 참나, 꽃뱀이 꽃뱀한테 물렸네. 더는 못 봐주겠다. 나가. 네? 지금 나가라고요? 귓구멍 막혔어? 나가라고. 이 집 내 집이야.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은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당장 나가. 우리 이혼이야. 못 나가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한 번만 봐줘요. 나만 사랑한다며. 제 남편까지 합세해서 사기꾼 시무를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시부는 씩씩대며 참지 못한 분노를 잠재우더니 제게 얼굴을 차마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하셨죠. 며느리한테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봐. 원래 회사 운영하면서 사람 참 잘 봤는데 어쩜 이렇게 홀딱 속아버렸는지 원. 아무튼 며느리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 시아버지를 보며 정말 인품 좋으시고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했거든요. 저를 막내딸처럼 생각한다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들인 남편이 아닌 저를 먼저 챙겨주던 분이었어요. 이랬던 분이 재혼 후 갑자기 달라지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섭섭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 못난 시아비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았구나. 내가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그러나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쌓이고 쌓인 서운한 감정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뒤로 2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친정 부모님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바쁜 점심 장사를 마치고 브레이크 시간에 잠시 쉬는데 웬 꾀지지한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전시모였습니다. 어머, 꼴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품들은 다 어디 가고 웬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오셨대. 세은아, 잘 지냈지?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앞에 직원 구한다는 거 보고 들어왔어. 네? 저희 가게에서 일하겠다고요? 왜요? 사실 나 너네 시아버지한테 소송당해서 그동안 썼던 돈 다 갚으려고 국밥집 팔아버렸어. 내 재산들은 그 꽃뱀 놈들한테 다 뜯겨서 찜질방 갈 돈도 없어서 노숙하고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나 진짜 돈 벌고 싶어. 여기서 일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사정은 딱하지만 일을 어째요? 우리는 직원을 뽑지 꽃뱀을 뽑지는 않거든요.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다가 남자를 깨워서 단골 손님들을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요. 전시모는 화가 잔뜩 나 씩씩거리더니 예전처럼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잽싸게 제가 피한 바람에 결국 잡지 못했고 전시모는 소리를 질렀어요. 우뺀?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네 시아버지한테 들킨 이유가 뭔데? 네가 사진 찍어서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양심이란 게 있으면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그건 무슨 논리야? 나는 진짜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당신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가 왜 당신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데? 뭐? 당신? 야, 내가 너 전 시어머니였어. 어디서 반말이야? 진짜 한 대 맞고 싶어? 전 시모가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렸고 저는 그 손을 막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 있던 친정엄마가 국자를 들고 와선 전 시모의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이 여편네가 지금 누구 딸을 때리려고 손을 올려? 저기 CCTV 안 보여? 내가 친히 신고해줘? 콩밥 한번 먹어볼래? 전 시모는 친정엄마를 보더니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되시죠? 진짜 제가 참 염치가 없는데 한 번만 부탁 좀 합시다. 보시다시피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진짜 딱 한 번만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배도 고프고 갈 데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사장님도 저 아시죠? 저도 국밥집 경영해봐서 일은 아주 잘합니다. 그래요? 정말 여기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게는 손님이 아주 많아서 일이 많아요. 거기 직원들 3명 정도 할 일을 혼자 하게 돼도 상관없어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 열심히 할게요. 제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요. 제발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한번 일해봐요. 엄마, 미쳤나봐. 이 사람을 믿고 일을 시킨다고요?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 마음 가지며 장난치며 돈이나 뜯어먹던 꽃뱀이었다고요. 야, 너 말 조심 안 해? 이봐, 당신이나 말 조심해. 여기서 일하게 해주는 대신에 우리 딸이랑 말 한마디도 섞지 말아요. 아, 그리고 꽃뱀이라고 했으니 식사하는 손님들에게도 말하지 마요. 그냥 영업 중에는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고 브레이크 시간에는 청소나 해요. 알겠어요? 그날 저녁부터 전 시모는 우리 가게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음식 제조는 전혀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가게만의 비법을 훔쳐서 자신 이름으로 국밥집을 새로 낼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 설거지, 청소, 음식물 처리 등 허드렛 일만 연락에 시켰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사돈 대신 복수라도 해야겠다며 최대한 힘든 일만 골라서 시켰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말이죠. 하루는 브레이크 시간에 저녁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 시모가 엄마 몰래 제 앞에 오더니 자기 등에 파스를 붙여달라고 내밀더라고요. 얼마나 파스 붙여줄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와서 일어나 하는 생각에 마지못해 붙여줬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고 이딴 일 하려니까 죽을 맛이야. 그래도 너랑 나랑 시어머니, 며느리로 인연을 맺은 사이인데 너네 엄마한테 잘 말해서 어떻게 일 좀 줄여달라고 하면 안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길래 대답할 가치도 못 느꼈죠. 전 시모는 계속 엄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청탁을 하더라고요. 이봐요, 잘리고 싶어요? 우리 딸한테 말 한마디도 섞지 말라고 했죠? 엄마,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일 좀 줄여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아, 일을 좀 줄여달라? 그럼 오늘부로 일 그만두세요. 평생 쉬면 되지. 두르고 있는 앞치마 여기 던지고 나가세요. 아이고,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따님한테 말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닦으면 되죠? 전 시모는 엄마 말에 꼼짝도 못하고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주 고소하고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이혼 후 인생 최악의 날들을 지내는 전 시모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영하던 회사 대표 자리를 남편에게 물려주고 퇴직하셨거든요. 그 덕에 남편은 사장이 되었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느라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부터 아침밥 차려주고 점심때 먹을 도시락도 챙겨주느라 정신없네요. 사실 시아버지가 이혼한 뒤에도 한동안은 서먹서먹했는데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비싼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답니다. 메뉴는 온전히 제가 선택하고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메뉴를 고르지 못하자 인당 20만 원이나 되는 비싼 뷔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니 시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가 그때 그 사진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그 꽃뱀한테 올려서 내 돈 다 바치면서 살았을 거다. 너한테는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라. 이제 조금 있으면 시아버지 생신이에요. 이번 생신은 다 같이 환상의 섬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려고 합니다. 그날 날씨가 화창했으면 좋겠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